고추댁과 점괘 도사. 점괘 도사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발길 닿는 대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어느 날 점괘 도사는 산의 정기를 받아 기도를 해야겠는데 이번에는 어느 산으로 기도터를 잡을까 하며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했다. 그러자 눈앞에서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상이 보였다. 번쩍 눈을 뜨고는 오호, 용이 보이는 걸 보니 이번에는 용이 거처하는 산이라 불리는 용골산의 기도터를 잡아야겠구나. 자, 전라남도 순창으로 가보자. 하며 길을 떠났다. 몇 날 며칠을 걷고 또 걸어 드디어 순창에 다다랐을 때였다.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게 허기까지 졌다. 그때 아유 아우 매워 아유 매워라 아우 뭐가 이렇게 맵대 아우 근데 참 맛있네. 그러게 말이야 얼마나 매운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유 근데 자꾸만 손이 가네 하며 시끌시끌 사람들이 모여 무엇을 먹는지 쩝쩝 소리가 들렸다. 배도 고픈 터라 무엇이든 한술 얻어먹을까 싶어 발걸음을 재촉했다.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작은 초가집이었다. 여보시오, 밥 한 술만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초가집 주인 부부가 나오더니 길을 가는 나그네이신지요? 그렇소이다. 이곳저곳을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마침 마을 사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차는 없지만 함께 드시지요. 하며 보리밥에 빨강, 초록, 누런 고추와 고추장을 내왔다. 점괘 도사는 고추장에 빨강, 초록, 누런 고추를 찍어 보리밥을 한술 떴다. 입이 얼얼하여 땀까지 흘리는데 고추장 맛이 세상천지의 일품이더라. 어휴, 내 이렇게 맛있는 고추와 고추장은 처음 먹어봅니다. 그치요? 이 집이 고추 농사도 잘 짓고 고추장을 엄청 맛있게 만들어 동네에서 고추땡이라 부른답니다. 그때 동네 사람 중 한 명이 점괘 도사를 빤히 쳐다보더니 혹시 그 유명한 점괘 도사 아닙니까? 보아하니 들리는 소문과 딱 만든 행색인데 이곳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제가 그리 유명해졌습니까? 맞네, 맞아. 아유, 내가 점괘 도사를 다 만나네. 아이고. 저기, 점괘 도사님, 이 집 부부 좀 봐주십시오. 에휴, 살기도 어려운데 동네 사람들을 어찌나 잘 챙겨주는지. 그리고 아들 낳으려고 온갖 애를 썼는데 아휴 그러다 딸만 6을 낳았어요. 우리가 맨날 얻어먹기만 해서 뭐 해줄 것도 없고 아휴 점괘 도사님이 아들 낳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 집 부부는 아들 하나를 갖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으나 그때마다 딸이 들어서 이제는 아들 낳기를 포기하고 있었다. 마침 밥도 잘 얻어먹었으니 점괘 도사 부부를 위해 점을 봐준다. 함께 밥을 먹던 동네 사람들도 숨을 죽이며 점괘 도사를 빤히 쳐다보는데 점괘 도사
아들을 낳기 위한 방법이 있긴 한데 쉬운 일이 아니라. 어. 그러자 고추댁이 방법이 있긴 합니까? 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음, 용골산에서 100일 동안 기도를 하면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아휴, 도사님, 아들을 낳는다면야 100일 기도가 뭔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100일 동안 용골산 계곡물을 마시고 삼색 고추와 고추장에 밥만 먹어야 합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동네 사람, 네? 고추와 고추장에 밥만 먹어야 한다고요? 아이고, 아이고, 차라리 안 낳고 말지. 어떻게 고추와 고추장만으로 밥을 먹는데? 그러자 고추댁은 그리하겠사옵니다. 아들만 낳을 수만 있다면. 마침 나도 100일 기도를 하러 용골산을 오르려던 참인데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합시다. 나도 힘이 되어 드리리다. 고추댁은 가족과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용골산에 올랐다. 점괘도사는 하늘이 훤히 보이는 바위터에 움막을 짓고 고추댁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고추댁도 점괘도사를 따라 절을 하며 기도를 정성껏 올렸다. 점괘도사와 고추댁은 매일 용골산 계곡물을 마시고 고추장에 빨간 고추를 찍어 밥 한 숟갈 먹고 초록 고추를 찍어 밥 한 숟갈 먹고 누런 고추 찍어 밥 한 숟갈을 먹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고추댁은 점괘도사님, 네, 더 이상 고추와 고추장에 밥을 먹기 힘듭니다. 그냥 내려가야겠습니다. 여보시게, 자네는 아들이 없는 사주요. 사주를 바꾸는 것은 그만큼의 희생이 따르는 법이요. 100일 기도를 마치고 나면 세상 부러울 거 없이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보시오. 나도 자네를 도와 함께 고추장에 보리밥만 먹고 있지 않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의 기도는 그 원력이 더 센 법입니다. 그러자 고추댁은 눈물을 흘리며 점괘도사님, 저를 위해 이렇게 애써주시는데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네요.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하며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고추댁이 꿈을 꾸었다. 점괘도사님, 제가 어젯밤 꿈에 끝도 안 보이는 넓은 고추밭에서 팔뚝만한 고추들을 따서 치마폭에 넣는 꿈을 꾸었습니다. 빨강, 초록, 누런 고추들이 어찌나 주렁주렁 달렸는지, 그리고 옆에는 계곡물이 콸콸 흘렀습니다. 자네는 100일 기도가 끝나자마자 남편과 바로 합방을 하면 바로 아들을 임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몽은 내가 100일 기도가 끝나면 알려주리다. 하며 꿈의 몽을 아껴두었다. 드디어 100일이 되었다. 점괘도사와 고추댁은 기뻐 눈물을 흘렸다. 점괘도사 기도를 그토록 정성껏 올렸으니 영도 더욱 맑아지고 원력도 생기고 노래가 절로 나왔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욕심을 내어서 무엇하나. 도사님, 기분이 좋으신가 봅니다. 기도가 정말 힘들었지만
기도의 힘이 이렇게 사람을 편안하고 기쁘게 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하는 법입니다. 자, 조금만 더 내려가다 보면 요강 바위가 나올 것입니다. 요강 바위에 들어가 마지막으로 절을 3번 올리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완성될 것입니다. 고추댁은 점괘도사 말대로 요강 바위에서 절을 마치고 남편을 만나자마자 합방을 했다. 그러자 바로 태기가 있었다. 고추댁 부부는 점괘도사에게 감사의 큰 절을 올렸다. 점괘도사님,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길을 떠나시기 힘드실 텐데 이곳에서 저희와 함께 지내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인연들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인지라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아참, 고추댁의 꿈을 해몽해 드리리다. 앞으로 고추댁은 고추 농사를 지어 용골산 계곡물에 고추장을 담고 팔면 평생 돈이 집에 쌓이게 될 꿈입니다. 고추장을 맛있게 잘 담그는 솜씨가 있으니 아들도 낳고 고추장 장사를 하여 잘 사십시오. 그 후 고추댁은 점괘도사 말대로 떡두꺼비 같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으며 고추 농사를 지어 고추장을 만들어 팔았다.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고추장을 사갈 정도였다. 일손이 모자라 동네 사람들도 함께 도우며 장사를 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 둘씩 고추댁의 손맛을 배워 고추장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 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낙네들이 자식을 낳기 위해 용골산을 찾아 계곡물을 마시고 기도를 한 후 요강 바위에 앉아 절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용골산의 물과 전기를 받아 만든 고추장 맛이 뛰어나 유명해졌다는 이야기다.